안녕하세요. 자연입니다. 이번에는 양자역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현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단순한 과학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우리의 의식지나 수행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고 우리의 삶에서도 다양하게 계속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원리는 뭐냐면요. observer effect라고 하는 그 관찰자 효과, 그리고 슈퍼포지션이라고 하는 중첩 현상, 그리고 entanglement라고 하는 얽힘 현상입니다. 말만 들어도 좀 어려운 것 같죠? 인터넷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이 있긴 한데요.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설명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부분은 이 중에서도 관찰자 효과입니다. 사실 이전 영상 중에서 에너지는 의도한 대로 흐른다라는 그 에너지 원리를 설명을 할 때 관찰자 효과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현상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찰자 효과는 왜 의식으로 에너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걸 이해하면 제가 그동안 알려드린 그 의식으로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방법, 이것이 왜 작동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어려운 과학 공부가 아니니까요. 그 원리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찰자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이 더블 슬릿 실험, 이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더블 슬릿 실험은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이 슬릿이라는 것은 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살짝 틈과 같은 구멍을 두 개 설치해 놓고요. 그리고 이 실험했다고 해서 더블 슬릿 실험입니다. 실험 장치는 간단합니다. 이 전자를 발사하는 입자 소스, 그리고 두 개의 좁은 슬릿, 그리고 입자가 슬릿을 통과해서 도달한 위치를 기록하는 스크린, 이렇게 세 개를 설치를 해 놓고요. 고전 물리학으로 생각을 하면 이 입자를 쏜다는 것은 일종의 야구공이나 총알을 쏘는 것과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슬릿이 있는 방향으로 입자를 무수히 많이 연속적으로 계속 쏟아보면 입자는 슬릿 A를 통과하거나 슬릿 B를 통과를 해서 스크린에 두 개의 뚜렷한 띠 패턴이 생겨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라면 어떨까요? 파동은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쭉 흘러가서 두 개의 틈을 통과하는 상황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슬릿을 통과한 이 물 파동이 통과한 이후에 서로 겹치면서 간섭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밝고 어두운 줄무늬가 스크린에 번갈아서 나타나는 그런 간섭 무늬가 형성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자 입자를 한 번에 하나씩 계속 발사했습니다. 입자를 쐈으니까 스크린에는 야구공을 쏜 것처럼 두 개의 띠가 생겨야 되는데 입자를 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파동을 쏜 것처럼 스크린에는 간섭 무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씩 쐈는데 어떻게 간섭이 생겼을까요? 간섭이라는 것은 이 두 개가 서로 만나야 가능한 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자가 마치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해서 자기 자신과 스스로 간섭하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게 이상해서 이 현상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것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더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입자가 어느 슬릿으로 통과했는지, 실제 쪼개졌는지, 어떻게 같이 간섭했는지 이거를 관찰하려고 관찰 장치를 설치를 하면 간섭 무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입자의 흔적, 그러니까 두 슬릿에 대응하는 두 개의 띠만 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평소에는 파동처럼 행동하다가 관찰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 전자는 파동의 행동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슬릿을 통과하는 입자처럼 행동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실험 결과를 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관찰하는 행위로 인해서 많은 가능성이 중첩되어 있는 이 파동의 행동에서 입자의 행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에너지의 행동에 영향을 줘서 에너지가 다르게 행동하게 합니다. 파동으로 행동하다가 입자로 행동하는 거로 바꾼 거죠. 자, 이 실험에서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어서 관찰하려고 했다고 했는데요. 이 관찰한다는 말 자체가 전자를 입자로 보는 겁니다. 전자가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어야만 관찰이 되니까요. 그래서 파동은 관찰이 어렵고 입자만이 관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관찰하려고 하는 행동은 에너지를 입자로 봤다는 거고요. 에너지는 입자로 보니까 입자로 행동하는 겁니다. 자, 이 실험 결과를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에너지가 평소에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파동처럼 움직이다가 관찰하는 행위를 하면 행동을 바꿔서 파동이 아니라 입자처럼 움직인다. 이것이 관찰자 효과입니다. 에너지 입자에다가 뭔가 물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찰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에너지 입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흐름에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의식으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에너지 흐름이 바뀐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에너지 원리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그 바라본다는 것, 의식으로 에너지를 느낀다는 것이 바로 이 원리에 기반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의식으로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이 에너지의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의식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 에너지 감각을 연습해 보셨다면 이걸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의식을 가지고 에너지를 바라보면 에너지는 거의 즉시 반응합니다. 의식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미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연습하다 보면 점점 명확하게, 확실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삶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무엇에 의식을 두느냐, 이것이 실제로 의식의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에 계속 의식을 두면 에너지가 그쪽으로 흐릅니다. 긍정적인 것에 의식을 두면 에너지가 또 그쪽으로 흐릅니다. 문제에 의식을 두면 문제가 커지고 가능성에 의식을 두면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 에너지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모릅니다. 에너지는 그저 원리대로 흐를 뿐입니다. 그래서 수행에서는 바라보는 의식의 힘을 강조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 이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에너지를 움직이니까요. 자,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관찰자 효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바뀝니다. 이것은 양자역학 실험으로 증명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그동안 알려드린 그 의식으로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방법의 과학적인 근거이기도 합니다. 의식으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면 수행이 단순히 명상이나 이완이 아니라 실제로 에너지를 움직이는 훈련이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알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 양자역학의 또 다른 현상인 중첩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더 신기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